저기요, 홍 여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혹시 피부과 다녀오셨어요? 경로당에 모인 사람들 틈에서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퍼졌고 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피부과예요. 그런데 갈 돈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입가 옆 깊게 패였던 팔자 주름이 훨씬 옅어졌다는 걸 나조차 느끼고 있었어요. 친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그치듯 묻습니다. 그럼 대체 뭐예요? 나만 몰랐던 거예요? 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순간 나는 무심결에 손끝으로 뺨을 매만졌어요. 부드럽고 탱탱한 느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살짝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요즘 바세린을 바르고 있어요. 약국에서 5,000원 주고 산 거예요. 정말요?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바세린이요? 그 싸구려 연고요? 난 한 달에 화장품에만 20만 원 넘게 쓰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진 주름 때문에 괜히 한숨이 나오고 비싼 화장품을 살 때마다 정말 이게 효과일까? 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수많은 걱정들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단돈 5,000원짜리 바세린으로 수십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7세가 된 성형외과 은퇴의사 공명입니다.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상담해오며 찾아낸 노하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소개할 이 방법으로 제 76세 환자 한 분은 단 3개월 만에 10년은 젊어진 외모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세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효과를 10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바세린을 써도 효과는 반에 그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1년 뒤에도 여전히 비싼 화장품을 사면서 낭비만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에 소개할 바세린 저녁 루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루틴을 알고 실천하면 그저 그런 연고였던 바세린이 기적의 크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 비밀, 오직 지혜우물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평생의 경험과 연구 끝에 정리한 바세린의 기적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한창 성형외과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에서 저를 자문의사로 초청했어요. 그들의 연구소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박사님, 이게 저희가 곧 출시할 프리미엄 크림입니다. 한 통에 65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에요. 자랑스러운 얼굴로 고급스러운 유리병을 내밀던 연구원의 손끝에는 찬란한 마케팅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내부 성분표를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요 성분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것, 우리가 너무도 쉽게 지나쳤던 바세린이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페트롤라툼, 의학적으로 특수 정제된 형태로 피부 수분 증발을 막는데 뛰어난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크림과 로션이 가득 쌓여있는 그 실험실에서 정작 중심 성분은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바세린이라니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화장품 세계의 본질은 과학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한 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2세 김복순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달 화장품에만 30만 원을 쓰셨어요. 고가의 에센스, 수분 크림, 아이크림까지 아낌없이 바르셨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졌고 깊게 패인 주름은 나날이 늘어나갔습니다. 제가 바세린 루틴을 권해드렸을 때 김할머니는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공 선생님, 이게 그렇게 싸구려인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님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놀라우리만치 매끄러워졌고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기적 같아요. 평생 온갖 화장품을 써봤지만 이만큼 피부가 변한 건 처음이에요. 손주도요.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묻더라고요. 이쯤에서 바세린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의학적 근거를 조금 더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수분이 사라지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결국엔 주름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바세린이에요. 피부 위에 얇고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뚜껑을 덮어주는 힘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물을 담은 그릇을 떠올려 보세요. 뚜껑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증발하죠. 바세린은 그 뚜껑입니다. 단단히 덮어주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죠. 놀랍게도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차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십만 원짜리 크림도 이 수치에는 미치지 못해요. 자, 잠시 숨 돌리시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보세요. 그리고 한번 되짚어 보세요. 지금까지 화장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나요? 그리고 그만큼의 효과를 정말 느끼셨나요? 이제는 바세린의 진짜 가치를 아셨으니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피부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지갑도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곧 이어서 소개할 바세린 활용 루틴을 통해 그 효과를 2~3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공 선생님, 바세린은 샀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였죠.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 전화로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이분은 76세 이영자 할머님으로 젊은 시절부터 피부 관리에는 누구보다 철저했던 분입니다. 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저 바세린만 바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에서 오직 제 환자들에게만 알려드렸던 비밀스러운 조합 4가지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해 보려 합니다. 이 조합만 알면 기존의 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도 3배 이상 뛰어넘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찰떡궁합, 바로 수분 앰플과 바세린입니다. 혹시 손주가 선물해준 고급 수분 앰플, 서랍 속에 고이 잠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그냥 발라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알고 바르면 피부가 정말 달라집니다. 수분 앰플 안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 이 성분은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고 자기 무게의 1000배나 되는 물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그 소중한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분을 끌어모으는 데는 최고지만 지켜내는 데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 69세의 박순자 할머님이 기억납니다. 고급 히알루론산 앰플을 열심히 사용하셨지만 도통 효과가 없다고 속상해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할머님, 앰플을 얼굴에 바르신 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피부가 앰플을 어느 정도 흡수할 시간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쌀알보다 조금 적은 양의 바세린을 손끝에 덜어 아주 얇게 마치 숨결처럼 피부 위에 감싸듯 덧발라보세요. 한 달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할머니의 얼굴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앰플인데 이번에는 진짜 효과가 나요.
손녀도 할머니 피부에 무슨 짓 했냐며 놀라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세린이 마치 뚜껑처럼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히알루론산이 끌어당긴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않게 단단히 지켜주기 때문이죠. 겨울처럼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할 때 혹은 히터를 장시간 켜두는 환경이라면 이 조합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피부만은 봄처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레티놀과 바세린의 만남입니다. 레티놀은 피부를 재생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탄력을 되찾아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죠. 74세 최영숙 할머님도 그런 경우셨습니다. 선생님, 레티놀을 바르면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빨갛게 달아올라요. 쓰기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님, 레티놀 크림을 바르신 뒤에 20-30분 정도 피부가 숨 쉴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세린을 아주 얇게 마치 실크처럼 부드럽게 덧발라 보세요.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피부의 따가움은 사라졌고 오히려 레티놀 특유의 개선 효과는 더 확연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바세린이 피부의 수분 보호막이 되어 자극을 완충시켜주면서도 레티놀의 효능은 그대로 유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팁 하나. 레티놀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낮에 자외선과 만나면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오히려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가 진 후 조용한 밤에 피부와 대화하듯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조합도 정말 중요한데요.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 이 등들의 시너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미백 에센스를 정말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작은 병 안에 담긴 성분들이 기미를 흐리게 해주고 칙칙하던 얼굴빛을 다시 균일하고 맑게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가 이 루틴을 시작한 지 딱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얼굴에서 짙었던 기미들이 마치 안개 거치듯 옅어지는 게 눈으로도 뚜렷하게 보였어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예요. 미백 에센스를 꼼꼼히 바른 후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피부에 스며들게 한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는 거예요. 꼭 얇게, 마치 피부 위에 공기처럼 가볍게 얹는다는 느낌으로요. 그렇게만 해도 다음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전날과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합, 이건 정말 특별한 비밀인데요. 바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만남이에요. 혹시 달팽이 크림을 써본 적 있으신가요? 피부의 재생을 돕는데 이만한 게 없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서서히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바세린이 큰 역할을 해요. 저보다 20년은 더 앞서간 올해 83세가 된 한 의사 선배님은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답니다. 달팽이 크림을 피부에 바른 다음 그 위를 바세린으로 부드럽게 덮어주면 재생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주름 개선에 탁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어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세린은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이미 좋은 성분이 도포된 피부 위에 얇게 덧발라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세린은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바른 유효 성분들을 피부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 바세린은 양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쌀 한 톨만큼의 양이면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바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저녁 하루도 빠짐없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한 4가지 조합 중에서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골라 오늘 밤 바로 시작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을 보는 즐거움이 생기고 그에 따라 자신감까지 점점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요, 잠깐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5년 전 당시 78세이셨던 황금자 할머니가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여러 피부과 성형외과를 두루 다니셨다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얼굴은 늘 관리하고 화장품도 신경 써서 바르는데 사람들이 제 나이를 보면 신기하게도 정확히 맞춰요. 도대체 왜일까요?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손이나 목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순간 말을 멈추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죠. 손하고 목이요? 그냥 비누로 대충 씻는 정도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실제로 나이를 짐작할 때 보는 건 얼굴이 아니라 손과 목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대개 거울을 볼 때 얼굴만 들여다보며 그곳에만 공을 들이지만 사실 시간이 가장 먼저 흔적을 남기는 곳은 따로 있어요. 손등, 목, 귀 뒤편, 팔꿈치, 그리고 무릎. 이 5군데 야말로 세월이 먼저 찾아가는 곳이랍니다. 왜일까요? 이 부위들은 자주 움직이고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피부의 나이, 그 진짜 흔적은 우리가 가장 무심했던 곳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티가 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 우리가 종종 간과해온 곳에 있습니다. 그 부위들의 공통점은 바로 얼굴보다 더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수분이 금세 증발하며 하루 종일 자외선에 노출된다는 사실이에요. 제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제 조언을 하나하나 실천해왔어요. 단지 얼굴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손끝과 목선까지 정성껏 관리했죠. 그 결과 이제 83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그녀를 70 초반쯤으로 생각한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간이 가장 먼저 흔적을 남기는 은밀한 부위들을 위한 바세린 케어 루틴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목입니다. 이야기는 제 오랜 환자 김영희 할머니께 들은 고백에서 시작돼요. 공 선생님, 목에 이렇게 주름이 줄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어릴 때 목도 관리하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씀엔 약간의 아쉬움과 후회가 묻어나 있었죠. 목은 얼굴보다 훨씬 더 연약한 피부로 구성되어 있고 피지선도 적어 쉽게 건조해집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새겨지죠. 그래서 제가 김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평소에 사용하시던 에센스나 보습 크림을 목에 먼저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서 수분을 지켜주는 보호막을 만들어주세요. 중요한 건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듯 손을 움직이셔야 해요. 한 달이 지난 후 김 할머니의 목에는 부드러운 변화가 찾아왔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으셨답니다. 이제야 내가 다시 나를 안아주는 기분이에요. 두 번째, 손입니다.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이순자 할머니가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공 선생님, 손만 좀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달 손주 결혼식인데 손사진 찍을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요. 그 소박한 소만이 얼마나 애틋하게 느껴졌는지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특별한 루틴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손 전체에 수분 크림을 듬뿍 발라주세요.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펴 바르고 면장갑을 착용한 채 잠드시면 됩니다. 단 일주일이면 손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날 할머니께서 전화로 전해주신 그 기쁨 어린 목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 손이요. 사진에서 정말 빛났어요. 덕분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일주일에 2번 바세린 손팩을 해보세요. 손 전체에 바세린을 넉넉하게 바르고 면장갑을 낀 채 30분만 있어 보세요.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손등에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들이 눈에 띄게 연해질 거예요. 어느새 손이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세 번째,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이번엔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골프를 즐기시던 할아버지는 여름만 되면 반바지를 입을 수 없어 고민이시라며 말하셨어요. 무릎이 까맣게 변해서 보기 싫어요.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문질러도 그대로예요. 이처럼 팔꿈치와 무릎은 마찰이 작고 노출이 심한 부위인데다 각질이 두껍게 쌓이기 쉬운 곳이에요. 관리가 부족하면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건조함으로 인해 갈라짐도 생기죠. 이곳도 단순한 보습을 넘어 꾸준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공 선생님, 무릎이랑 팔꿈치가 이렇게 매끄러워질 수 있다니요? 거울을 보면서 몇 번이나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며 그렇게 말하셨어요. 팔꿈치와 무릎.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세월은 유독 이곳에 먼저 흔적을 남깁니다. 피부가 두껍고 매일같이 앉고 서며 눌리고 마찰되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검게 변하고 거칠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부위들이 매끄럽고 정돈돼 있으면 전반적인 인상이 한결 젊어 보입니다. 마치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한 듯한 변화죠. 박 할아버지께 전해드린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했어요. 샤워 후 물기가 마르기 전 그 부드러운 순간에 바세린을 넉넉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밤엔 평소보다 조금 두툼하게 펴 바르고 주무세요. 아침에 만져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께선 반바지를 입고 오셔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시선도 신경 안 써요. 무릎이 부드러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네 번째, 나이를 숨기기 가장 어렵지만 거의 모두가 소홀히 여기는 곳, 바로 귀 뒤와 귓불입니다. 이 부위는 마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골목길 같아요. 늘 얼굴 가까이에 있지만 손길 한 번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곳의 피부는 얇고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제 딸아이가 무심결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 할머니 귀가 축 처져 있어서 얼굴 전체가 나이 들어 보여.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뇌리에 깊게 남았죠. 얼굴의 탄력은 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를 때 귀 뒤, 귓불까지 잊지 말고 함께 발라주세요. 특히 밤에는 바세린을 살짝 얇게 덧발라보세요. 다음날 아침 귀에 닿는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얼굴선 전체가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몇몇 환자분들은 그 변화만으로도 몇 년은 젊어진 기분이 든다고 말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입술과 입가. 이곳은 하루에도 수없이 웃고 말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세월이 자취를 남깁니다. 80세 정순이 할머니는 제게 말하셨어요. 공 선생님, 제 입가 주름이 너무 깊어요. 아무리 웃으려 해도 주름이 자꾸 신경 쓰여서요. 입가에 생긴 팔자주름은 사람의 표정을 무겁게 만들고 그늘을 들이우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입술과 입가에 바세린을 듬뿍 발라주세요. 자는 동안 그 따뜻한 유분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들어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고 잃어버린 탄력을 다시 끌어올릴 거예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정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다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웃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지 몰랐어요. 예전엔 웃을 때마다 입가가 찢어질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예민하면서도 나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위, 바로 눈가입니다. 제 아내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해요. 여보, 나이는 결국 눈에 쓰여 있는 거야. 맞습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섬세한 부위라 작은 스트레스와 피로에도 곧장 반응하죠. 잔잔한 주름 하나가 감정을 덮고 눈가가 처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상이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도 계속 이어드릴까요? 눈가 케어법부터
마지막 비밀 루틴까지 이어서 써드릴 수 있어요. 눈가의 피부는 얇고 예민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처지기 시작하면 얼굴 전체의 인상이 한층 더 늙어 보이게 마련이죠.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 바로 이 눈가를 위해 제가 아내에게 전해준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교했어요. 여보, 아이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나면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마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덧발라봐요. 절대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자칫하면 다음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말에 따라 매일 밤 아내는 정성껏 눈가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게 바세린을 터집혔고 그 꾸준함은 지금까지도 눈가에 탱탱한 생기를 머금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관리법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단 하루 이틀로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현재 78세가 되신 최순실 할머니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 선생님, 처음엔 솔직히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거울 볼 때마다 뭐지? 하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밤 바세린 바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안 바르면 잠이 안 와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바세린은 단순한 연고가 아니라 습관 속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저를 믿기 어려우시다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딱 한 달 동안 오른손에만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나머지 한 손은 그대로 두시고요. 한 달 뒤 두 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순간 정말 놀라실 거예요. 피부의 광택, 탄력, 부드러움까지 마치 시간의 흐름이 한 손에만 천천히 흐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얼굴, 목, 손, 팔꿈치, 귀, 뒤 등 다양한 부위의 케어법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놓친다면 오히려 피부에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자주 나는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다음 단계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해요. 피부 타입에 따라 바세린이 유익한 성분이 될 수도 트러블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공 선생님, 저는 원래 지성인데 바세린 써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자주 듣지만 처음 들은 건 76세 김순애 할머니께서 내원하셨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바세린의 효능을 듣고 관심을 보이셨지만 자신의 기름진 피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저는 그분의 피부를 천천히 살펴보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김 할머니, 나이가 들어도 타고난 피부 타입은 변하지 않아요. 기초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지성 피부이신 분은 사용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바세린은 정말 뛰어난 보습제이지만 모든 피부에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아요. 특히 유분이 많은 피부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평생 지성 피부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87세인 저도 이마와 콧등은 여전히 기름기가 돌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직접 겪은 피부와의 싸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랍니다. 피부라고 해서 무조건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피부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제 환자 정영우 할아버지셨어요. 정 할아버지는 원래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 타입이셨는데 어느 날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신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 얼굴 곳곳에서 여드름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선생님, 피부가 더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트러블이 계속 생겨요. 할아버지는 속상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성 피부는 이미 기름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바세린 같은 성분이 모공을 막아버리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마, 코, 턱 같은 T존은 피하시고요. 볼이나 눈가처럼 상대적으로 건조한 U존 부위에만, 그것도 아주 얇게 손끝에 닿을 듯 말 듯한 양만 발라주셔야 해요. 그 조언을 따른 뒤 할아버지의 피부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트러블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1세 박명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고령이셨지만 턱 주변에 여드름이 자주 올라와 고민이 많으셨어요. 처음엔 여드름 부위에도 바세린을 바르셨는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어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보습이 될 줄 알고 바른 건데 여드름이 더 심해졌어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방할머니,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세린은 밀폐력이 높아서 잘못 바르면 모공을 더 막아버릴 수 있어요. 여드름 부위에는 절대 직접 바르지 마시고 그 주변 건조한 부위에만 조심스럽게 바르세요. 이후 할머니는 여드름은 진정시키면서도 피부의 당김은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셨고 이제는 피부가 훨씬 덜 예민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사실 제 손녀도 20대인데 여드름으로 꽤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녀에게 전해준 관리법은 아주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여드름이 없는 부위에만 밤에만 얇게 바세린을 바르고 아침엔 반드시 꼼꼼히 세안할 것. 절대 여드름 위에는 직접 바르지 말 것. 이 방법으로 손녀는 피부의 건조함은 잡으면서도 여드름도 한결 줄어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바세린을 훨씬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이정숙 할머니는 여드름과 건조함을 동시에 겪고 계셨는데 제가 제안드린 특별한 방식이 있었죠. 이 할머니, 바세린 콩알만큼 손바닥에 덜고 거기에 티트리 오일 2방울만 떨어뜨려 섞어보세요. 티트리 오일은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서 여드름을 진정시켜주고 바세린은 수분 보호막이 되어줘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할머니의 피부는 놀랄 만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트러블도 줄고 당김도 없어졌어요. 그 말에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비법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바세린의 이중 보호막 활용법입니다. 제 동료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피부염 때문에 연고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바른 직후 금방 흡수되거나 옷에 닿아 약효가 떨어진다며 고민하셨죠. 그래서 제가 조언드렸어요. 연고를 바르신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한 겹 덮어보세요. 바세린이 연고가 피부에 오래 머물도록 도와줄 겁니다. 며칠 뒤 그 의사 선생님은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공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세린 덕분에 연고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젠 하루 종일 덜 가렵고 피부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공 선생님, 같은 연고인데요.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요? 정말 신기해요. 진료실 문을 나서기 직전 제 환자이자 동료이기도 했던 분이 감탄을 숨기지 못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존에 쓰던 연고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한 겹 얹기 시작했을 뿐인데 피부의 회복 속도와 지속력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느꼈다고 했죠. 그렇게 간단한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바세린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알레르기입니다. 제 환자 중에 83세의 최영순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소에 피부가 민감하신 편이었는데 처음으로 바세린을 사용하신 후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면서 따갑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황한 얼굴로 제게 물으셨어요. 이게 왜 이래요? 좋은 거라던데 저한테는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피부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바세린처럼 순한 제품도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제품을 쓸 땐 무조건 얼굴에 먼저 바르지 마시고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만 발라서 하루 정도 지켜보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 사전에 알레르기를 알아챌 수 있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피부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바세린의 양입니다. 처음엔 듬뿍 바르는 게 좋을 줄 알았어요. 퍽퍽 바르면 더 촉촉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오히려 끈적거려서 불쾌했어요. 저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된 사실은 바세린은 적을수록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쌀 한 톨만큼 그 양이면 얼굴 전체에 바르기에 충분합니다. 손끝으로 살살 펴 바르면 피부에 막이 생기듯 수분을 가둬주는 효과가 극대화돼요. 얇고 고르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바세린은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먼지가 쉽게 들러붙고 햇빛과 맞닿으면서 오히려 불쾌한 끈적임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녁 세안 후 피부가 가장 깨끗하고 안정된 시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닌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면 바세린도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적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밤에만. 그리고 이쯤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몇 해 전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았던 유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진료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78인데요.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를 해요? 너무 늦었죠. 그때 저는 잠시 웃으며 조용히 제 스승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 나이 들어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늦는 거랍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어제보다 나아집니다. 제 스승님은 92세까지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피부 관리도 절대 게으르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분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습관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유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결국 바세린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셨죠. 6개월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오신 할머니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환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손과 목, 그동안 거칠고 주름졌던 피부가 매끄럽고 부드러워졌어요. 공 선생님, 얼마 전 손주가 제 손을 만지면서요. 할머니 손이 꼭 손 같아.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유할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느꼈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살아온 태도를 보여주는 거구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이 말을 저는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어제 하지 못한 걸 오늘 용기 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하루만 지나도 피부는 반응합니다. 한 달이면 거울 속 모습이 달라지고 1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피부를, 그리고 더 건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제 아내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해요. 우린 더 예뻐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는 이 과정을 더 건강하게 품위 있게 받아들이려는 거죠.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피부를 돌본다는 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내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저녁 바세린 루틴의 마지막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껏 전해드린 모든 비법들이 빛을 발하려면 이 루틴을 빠뜨려선 안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순서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1단계. 저녁이 찾아오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손끝으로 조심조심.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루의 피로와 먼지를 말없이 흘려보내는 그 순간부터 피부는 회복을 시작해요. 2단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 물기를 덜어내세요. 완전히 말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피부에 남아있는 그 미세한 수분이 곧 보습제의 흡수를 도와주는 황금 열쇠가 되니까요. 3단계. 평소 사용하시던 에센스나 세럼이 있다면 이때 바르세요. 없으셔도 괜찮아요.
파세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부를 정성껏 감싸는 그 손길이 어쩌면 피부보다 마음을 더 따스하게 해줄지도 몰라요. 4단계. 제품이 스며들도록 1나 2분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마음도 피부도 편안해지는 그 시간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5단계. 이제 바세린을 손끝에 쌀알 하나만큼 덜어내세요. 손가락 사이에서 체온으로 살살 녹인 다음 얼굴 위에 얇게, 아주 얇게 펴 바르세요. 눈가, 입가, 미간처럼 주름이 깊은 곳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요. 이 얇은 막 하나가 밤새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운 특별 관리 부위들을 잊지 마세요. 목선, 손등, 팔꿈치, 귀, 뒤, 입가, 눈가. 이곳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지만 세월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입니다. 하루 10분 자신을 위한 이 시간을 꼭 선물해 주세요. 그 작은 정성이 쌓일 때 피부도 삶도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까지 제가 의사로서 50년간 몸속였고 수천 명과 나눴던 바세린의 비밀을 전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오늘 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손등에만 바세린을 발라보는 것,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결국 여러분의 피부를 바꾸고 삶의 품격을 바꿔줄 거예요. 당신의 피부가 건강이 그리고 인생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그 울림이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살며시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밤이 여러분께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밤부터 바세린 루틴을 시작하셔서 내일 아침 한층 더 맑고 단단해진 날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